동기 민동기 선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내만을 사랑하는 와. 빙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실해요? 아니 어떻게 그 한 여자만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시고 대단하십니다. 뭐야 갑자기? 아니 근데 진짜 그런 딱 느낌이잖아.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니 단 한 번도 다른 여성한테 눈이 간다던가 내 마음이 간 경험이 없죠. 없습니다. 와, 그 신기해. 나는 이런 게 신기해.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거든요. 네. 대단하면 정말 성실한 네네. 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여리여리 양지열 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현전 변호사 양지열입니다. 이현전 변호사. 야. 원래 이현 전문입니다. 이현 전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새 출발을 돕습니다. 네, 예.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고객으로 생각해요. 아주 나쁜 변호사야. 이제 막 결혼했는데 맞아요. 자신의 예비 고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신혼 한 달 차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근데 뭐 신혼이라서 뭐 좋고 한 것도 있지만은 네. 저는 또 우리 매불쇼에 대한 저의 그 사랑 그게 아. 굉장히 요즘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정준희 교수님과 네. 또 우리 민국자님하고 함께했던 그 언론편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걸로 고발당했어. 지금 야 너가 좋아하는 이준석 쪽에서 고발한대. 그래요? 아니 상처에 물론- 소금 뿌리는 거예요? 아니, 뭐야? 그게 아니라 근데 다 너무 내가 방송이 잘못한 겁니다. 좋아서 예. 저는 너무 그 방송이 좋아서 네. 저는 그날 그 다 보면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 정말 좀 감동과 전율을 좀 느꼈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상한 거야. 내용이 진짜 좋았거든. 좋았어, 완벽했는데 좋았어. 내가 그 하나 좀 실수하는 바람에 네. 그 FM 코리아 이 새끼들이 자 봐봐 내 말 나온 김에 내가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한 비판을 한 680개를 했다고. 근데 이번에 처음 고발당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679개는 진실이라는 거잖아. 네. 하나 딱 고발당했단 말이야. 근데 FM 코리아 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와 나보고 무슨 뭐 좌파계 가세연이가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그들은 하나의 실수만을 노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지. 내가 철저히 하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미워요 지금도. 왜냐 내가 진짜 잘못한 거거든 그거는. 그걸 또 얘기하네. 아니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려던 게 아니라 정말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따로 이제 만났는데 우리 최욱 씨한테 좀 존경한다고 전해달라. 진짜 뭐 이러는데. 성천이야. 고발당했다고 임마. 이 자식아. 실제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고. 네, 100% 맞아요. 잘못한 근데 겁니다. 내용에 제가. 좀 더 저는 집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신중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중해야 돼 그래서.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이준석은 지엽적인 실수 하나를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전체를 넘는다. 내가 맨날 얘기해놓고 내가 틈을 거기에 보이면 안 돼. 딱 거기 걸렸어요. 맞아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고발해서 저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수사기관이 나 부르잖아. 네. 화를 낼 겁니다. 뭘 수사를 합니까? 당장 처벌하셔야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거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네. 예. 자, 저의 행여나 이제 뭐 수사기관에 연락 오면 저의 변호사로 이분을 쓸 생각입니다. 김용남 변호사. 김용남 변호사 박수로 맞이합니다. 야, 처음으로 여기서 변호사로 칭해지네요. 제가 안 좋은 거 조금씩 벗겨내고 있는 건 맞나 봐요. 네. 이제 변호사로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네, 김용남 변호사. 네. 지금은 당적은 없는 상태죠. 예. 예, 무소속인 거죠. 예. 예, 뭐 무소속. 곧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혹시 뭐 김대남처럼 이재명 지지했다가 6시간 만에 바로 김문수 지지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겠죠? 네. 야, 나는 그 뉴스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국힘 쪽 사람들은 모든 일을 새벽에 해. 지난번에 새벽에 후보 교체도 막 해버리더니 아니 어떻게 어제 밤 늦게까지만 해도 이재명 지지였는데 어떻게 오늘 새벽에 김문수 대단하더라고. 지지로 바뀌었어. 신기해. 그냥 지지도 아니고 부본부장 직함을 부본부장. 선대위에. 아니, 국민의 그러니까 일단 포용력이죠. 처음에 이재명을 지지하고 부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예.
이 뉴스를 보고 난 너무 웃긴 거야. 이 뉴스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 진짜 웃기다. 너무 재밌다 했는데 바로 또 김문수 지지를 하더라고. 대단하신 분인 것 보통 같아. 웃긴 게 아니야. 보통. 네. 대단합니다. 네. 자세한 내막은 잠시 후에 또 뉴스의 이면만을 파는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그분 또 나오시는군요. 네, 오늘 잠시 후에 나옵니다. 예.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뉴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에서 잤죠. 네. 이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맞아요.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금 윤석열 씨가 다큐 영화 관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제1호 선거운동원을 자청하는 거냐. 굉장히 화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근식 또 송파병 당협위원장이 이분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제발 윤석열을 다시 구속을 해달라. 말을 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해. 김근식 교수는. 자, 메시지가 그리고 우리랑 똑같네요. 네,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 파렴치하다. 와, 파렴치하다. 보수 괴멸시키려고 작정했다. 다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저는 이 세 사람이 이런 부류들이 나는 더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렇죠. 그거 안 했잖아 당시에. 안 했죠. 근데 이미 이제 윤석열이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니까 이제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미 윤석열은 끝난 사람이야. 김문수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야. 김문수한테. 왜냐? 김문수는 아직까지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김문수한테 지금 딱 해야 되는 시기거든. 그건 또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자, 김문수가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계속 검증하라고 최근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나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하게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봐.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하지? 안 해. 여기에 대해서 또 안 하잖아.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아우 냄새 난다고 한다고. 매번 저자들이. 참 아니 걱정스러운. 기세로 봐서는 그 집권하면 선관위 군대 또 보내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 왔던 저 부류들이 네. 정말 나쁜 게 뭐냐면은 너무 기회주의적인 처신인 거예요. 아직도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연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강자에 대해서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민의힘이 뭐 아까 보수 괴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보수가 종말한다면은 저 기회주의 처신, 전 저게 아마 보수 괴멸의 가장 1등 공신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뭐 국민의힘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부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거기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까지 만들어낸 거는 저분들도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윤석열이 저렇게 바깥에 멀쩡하게 걸어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영화 보고 있도록 방치한 게 국민의힘이고 부추긴 게 국민의힘이잖아요. 아니 그 기회주의의 상징이 홍준표 전 시장인데 그분이 개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 일성이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걸 저는 죽을 때까지 외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댓글에도 참 뭐 여러 부류의 분들이 보신다니까 이건 뭐 좋긴 한데 왜요? 김문수가 뭐 맞는 말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서 매불쇼 한번 아주 제대로 자세하게 다뤘잖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다 나서 가지고 다 검증을 끝냈습니다. 네. 사법부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검찰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선관위에서도 아니라고 했죠.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이 다 나서서 아니라고 했어요. 다 정리가 된 그럼 사안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요. 네. 유일한 방법은 계엄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파헤치겠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볼 때마다 정말 의아한 현수막이 하나가 있어요. 네. 아 바로 부정선거의 아버지 황교안. 이 황교안의 현수막인데 나 이거 아니 나 이게 되게 의아해서 그래. 네. 현수막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게 부정선거 척결로 청년에게 미래를 황교안 이게 지금 선거운동 슬로건이거든요. 네. 그럼 나는 이게 궁금해요. 이번에 대선도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지지하라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 그러네. 이번에 빼박 부정선거래. 네. 그 부정선거면 투표를 하면 안 될 거 안 아니야. 되지. 그럼 황교안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지지해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0%다. 그럼 당선된 거야 본인은. 본인은 당선이야. 자기 딴에는 그렇지. 자기 딴에는. 아유 황교안 선생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75%가 나왔으면 투표를 하지 않은 25%는 자기를 지지한 거다. 부정선거라고 믿어서 투표장에 안 간 거다. 아, 그렇지. 내가 그래. 25% 투표한 거다. 그러네. 그렇게 계산해야죠. 기본으로 25%를 먹고 들어가네. 원래 78% 정도 투표하니까. 자 여러분 이번에 투표율 95%로 올려주십시오. 95%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황교안 당선됩니다. 이제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아 나는 저 길에 이거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볼 때마다 의아하던데. 아, 그러네 진짜. 야 여러분 진짜 이번에 투표율 중요하네요.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요게 이제 다 이준석, 김용태, 신인규 이거 다 같은 요 같은 까라거든. 같은 까라. 요런 애들 있어. 김용태에서 예. 요런 애들 같은 까라. 요 있단 말이야. 요 애들. 저는 빼주세요 저는. 정말 내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자, 이 김용태가 후보 배우자 토론하자고 해가지고 그렇죠.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근데 그만해야지. 이 전략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문제예요. 사과하면 되잖아. 네. 철회하면 되잖아. 계속 밀어붙입니다. 아무래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를 계속 크게 키우고 싶은가 봐. 하고 싶은 그거를 더 막 키우고 네. 싶은가 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김건희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근데 방점은 김건희 사과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고. 김혜경 여사에게 찍혀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최악의 김용태 그 장면 보고 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근본적으로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역시 과거 여사에 대한 무한 검증 필요성을 스스로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정권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며 국민이 바라는 영부인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성하는 보수가 오만하고 거짓된 진보를 이깁니다. 거짓 사과. 옛날 같았으면 먹혔을 거야. 아마. 자, 그럼 김용태, 너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너 어떻게 했는데 그 동안에? 자, 김용태 지금 국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2024년 9월 19일 1차 의결 때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1차 재의결 때 반대표 던졌고요. 11월 14일 2차 의결 때 불참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 3차 의결 때 기권하고요. 올해 이제 3월 20일 날 4차 의결 때 반대합니다.
2번 불참, 2번 반대, 1번 기권. 뭔데? 뭔데 너? 아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은 또 현올림으로 네네네. 정치하는 애들이잖아. 요 뭐 김용태, 이준석, 신인규 까라. 요 까라들. 그러면 좋아. 어제까지는 계속 반대했어. 그럼 오늘 바뀌었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한 해답 듣고 옵니다. 이번에 특검법을 발의나 통과해도 괜찮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검찰이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먼저 밝힌 뒤에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말장난. 야 아직도 지켜볼래? 검찰의 역량 부족. 와. 정말 난 진짜 문제가 이런 사람들은 정치 못하게 해야 근데 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언론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거기에 방점 찍어요. 근데 사과했다라고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과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 뭐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는 건지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행위라는 표현으로 두루뭉실 넘어갔고요. 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영부인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거 완전 물타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걸 사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언론들이 써줘요. 이 맞습니다. 사과 아니에요. 네. 심지어 지금 민 기자가 잘 지적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표현을 가지고. 과거 행위를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네.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민 우려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를 한 거예요. 말장난. 과거 행위가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그거를 꼬집을 거라는 거,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고 비판한다는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이걸 들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들고 나온 걸 사과한다는 거지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지적 사과도 안 했고요. 네. 이렇게 이중으로 해석될 수 있게 말을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이게 물타기를 되는 거예요. 물타기가 8만 원도 안 되는 밥값 카드값 계산한 거라 아휴. 김건희는 가장 오늘 아침까지 나온 거는 1,000만 원 넘는 샤넬백만 2개를 받았어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최신 뉴스만 따져도. 그게 가장 작은 혐의입니다. 혐의 중에 제일 작은 혐의예요. 고작 2,000만 원이겠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그거야말로 진짜 한밤의 해프닝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김용태 위원장 같은 이런 행태가 진짜 전형적인 저는 반정치 쇼라고 보거든요. 아, 좋았다. 그러니까 반정치 쇼에는요 3명의 주체가 있어요. 반정치인 그리고 검찰 그리고 언론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로 아주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그렇지. 공깃돌 주물럭거리듯이 갖고 그렇지. 노는 거예요. 맞습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반정치의 계보가 있는 게 아까 우리 최욱 MC님은 저를 넣었지만 전 아닙니다. 이 계보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신인규 빼주시고 죄송합니다. 네. 계보가 있어요. 예. 김종인 그러면서 이준석으로 전수됩니다. 예. 이준석. 그 가운데 이제 홍준표인데 저는 홍준표 구석기 시대부터 안 치니까 빼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로 전수되는 거예요. 김용태. 김종인, 이준석, 김용태. 김용태. 그래서 저는 이 반정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준석식으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김용태 뭐라 그랬습니까? 혼나야 된다 혼나야 했죠. 돼. 제가 이준석을 혼내겠습니다. 왜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뭐 정치 더 안 하실 것 같으니까 뭐 냅두고요. 반정치의 대표 주자인 이준석, 김용태 이 둘이 세트인데 네. 앞으로 제가 전담 마크로 더 혼내야겠다. 너무 심각합니다. 이 너무 해악이. 심각해 진짜. 너무 심각해.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세상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 보여요. 한 명은 윤석열. 영화 보러 다니잖아요. 네, 맞아. 그 내란 숙에 저질러 놓고도. 네. 두 번째로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이준석 후보예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보다 20살 많고 거의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싸가지 없다고 욕해. 맞아. 그리고 왜 나한테 예의를 안 갖추냐고 그렇지. 청년들이랑 같이 분노하자 이렇게 해버려요. 네. 그런데 자기보다 한두 살만 어려도 완전히 아니 명색이 그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야 김용태가. 네, 맞습니다. 근데 혼내야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 예. 자기보다 나이 조금만 어리면 그냥 밟어. 맞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나이 20살 이상 많은 사람한테 왜 막대해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이중적이지. 맞아요. 한 살만 어린 사람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는 바로 김종인이 됩니다. 갑자기. 와 정말 저런 이중적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냐면 뭐 대통령 후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은 모든 언론이
윤석열 씹는 건 제일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도 윤석열 쓰레기인 거는 정상인이라면 다 알아. 네, 다 알죠. 그런데 이준석은 굉장히 교묘하게 입놀림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언론이 거기에 노란하고 편승하고 함께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접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이준석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알리는 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이 욕도 합니다. 예. 근데 이준석 같은 부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건 뭐 한동훈도 약간 비슷한 결이긴 그렇지, 한데 맞아. 뭔가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약간 이렇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분위기를 하면서 하는 짓은 윤석열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 본질은. 더해.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2배, 3배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